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했는데 사실 거의 식 보면 되는 거라서 숙제는 할 수 있었을 거지만 아마 내가 뭐 어디까지가 숙제다라고 명확히 얘기 안 해줬고 아마 진자 운동은 뭐 풀었어도 빼고 풀어도 상관없었어. 자, 일단 마저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원운동 얘기하고 오늘 할 것도 사실 비슷하거든. 원운동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천체 운동, 물론 그건 타원 운동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천체의 원운동으로 간주한 뉴턴의 그 천체 운동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할 거기 때문에 원운동이랑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자, 선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R, 오메가라는 거. 그리고 구심력은 원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구심력은 어떻게 구한다? M, R, 오메가 제곱이거나 혹은 M하고 R분의 V 제곱이거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M만 빼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굳이 한 번 더 써주면은 A라는 것은 뭐다? R 오메가 제곱이거나 R분의 V 제곱이거나 이게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이었죠. 구심 가속도. 그 다음에 주기는 뭐였다?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선속도로 한 바퀴를 가는 시간 혹은 각속도로 360도를 가는 시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F와 무슨 관계가 있었어? 주기의 제곱은 F분의 뭐? 4 파이 제곱 M R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되겠지? 당연히 M을 약분해주면 A분의 4 파이 제곱 R 이런 게 있었고요. 이게 원운동에 대한 얘기들이었어. 오케이? 다 교재에 적혀 있고요. 자, 진자운동을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진자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쭉 써주기만 하면 어떤 운동이다? 매달려 있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진자운동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가 근사에서 여러 가지 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세타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변위를 x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이 구해졌었냐면 자, 얘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력과 장력이 합성되는 힘이 복원력이야. 어느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 힘이 복원력이에요. 그럼 이때 장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장력과 중력 mg와 장력의 합성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힘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야? 세타에 대한 사인 관계죠. 그럼 복원력은 뭐가 된다? mg 사인 세타가 된다. 로 출발했었어. 자,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쓰자. mg 사인 세타라고만 쓰자. mg 사인 세타. 부호 빼버리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근사할 수 있었나? 사인 세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요건 어떻게 나타나? L과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죠? 따라서 여기 적혀있는 사인 세타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 L분의 X로 표현할 수 있다. 바꿔주면 mg L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만을 변수로 뒤로 빼주면 L분의 mg는 그냥 문제에서 정해지는 값이야. 질량, 중력가속도, 실의 길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하나의 상황에서 변수는 X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마치 뭐의 운동처럼 해석할 수가 있다. 용수철 진자의 운동이라고 해석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가 원래 붙었는데 이것도 지워버리자 그냥. 방향은 고려하지 말고. 되겠니? 자, 그래서 용수철 진자의 운동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그리기 전에 뭘 했었냐면 원운동의 그림자를 그려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된다. 진자 운동도 그림자를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반복 운동이 된다. 그지? 용수철에다가 매달아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러한 비유로서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막바지에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게 각진동수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회전하는 속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각속도 대신에 각진동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겠죠? 각진동수. 그러면 각진동수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게 F기 때문에 F는 뭐야? 요거야. 그리고 요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한번 식을 써보자. 아니, 요거랑 써보자. 요거랑 똑같은 식이니까 F랑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각 진동수를 구할 때는 이 X가 가장 멀리 늘어난 때, 이게 뭐야? 진동 반경이죠? 이 X에다가 진동 반경을 넣어주면 각 진동수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진동 반경 넣어주고 F를 뭐로 표현해? 내가 각 진동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M,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L분의 mg는 그대로 써주고요. 최대 진동 반경 얼마? R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R과 R이 약분됩니다. 요거를 최대 진동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지워졌어. 그럼 뭐가 돼? M도 지워지죠? 그럼 오메가는 뭐가 되니? 루트 L분의 G가 되죠. 이렇게 식 하나. 되겠죠? 이게 각진동수고, 자, 사실 이거를 너희가 문제에서 쓸 일은 많이 없어요. 문제 자체에 각진동수 어쩌고저쩌고 언급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아. 오히려 뭘 되게 많이 물어보냐? 이것 가지고 주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해? 우리 앞에 쓰는 식 있죠? 주기는 뭐다?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360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기는 뭐다? 오메가분의 2파이다. 요거를 넣는 거야. 주기는 뭐다? 오메가분의 2파이다. 그러면 오메가가 루트 L분의 G니까 오메가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는 그대로 써주시고 오메가분의 1이니까 루트 G분의 L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너희가 여기 진자운동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식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암기지. 사실 그 공식을 유도하거나 하는 과정에는 이제 이해가 필요할지 몰라도 결국에 너네가 시험 시간에 앉아가지고 저걸 다 유도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론들을 다 암기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준 암기 과목 수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플러스 문제 풀 때는 적용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공식은 다 암기 과목 마냥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진자운동 왔다 갔다 하는 주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다.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아, 실이 길면 길수록 느릿느릿하구나. 굉장히 길면 길수록 느릿느릿하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왜? L이 길면 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느리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야. 얘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얘기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 그럼 반면에 중력가 속도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가 속도가 크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야. 왜? 얘가 크면 이 값은 작아지고 주기는 짧아지는 거야. 그지? 근데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어. 자, 당연히 이 선을 엄청나게 길게 해봐. 엄청 긴데 빨리빨리 움직일까? 아니란 말이야. 길면 길수록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단 말이야. 짧으면 오히려 달랑달랑 움직이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느낌 오죠? 자, G도 마찬가지. 중력가 속도가 낮으면, 즉 땅에서 잡아당기는 그 가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빨리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달에서 진자운동 생각해봐. 달에서 아폴로, 물론 이제 그 구라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암스트롱의 그 영상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걸어다니잖아. 그지? 왜 그런 거야? 올라가면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작아져. 달에선 중력이 몇 분의 1? 6분의 1. 요 값이 작아지면 주기는 길어지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중력가 속도랑은 반비례, 진자의 길이랑은 비례.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에 하려던 얘기였고, 자, 예의상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이 조금 재미는 있습니다. 물론 내 의견이지만 다른 거는 그냥 보면 알 거야. 자, 13번 했니 혹시 우리? 22페이지 13번. 자, 그러면 너희가 조금 난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23번이나 24번이나 26번인데 22, 23, 24, 26 중에 한 거 있어 우리? 없어? 그럼 22, 23, 24, 26 하고 다음 내용 진도 나갑시다. 별로 안 어려워서 너네가 이제 공식만 쫙 적어놓고 아직 외우지 못했을 테니까 공식만 쫙 적어놓고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내는 걸 가장 생소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봐줄 거고 연습 문제로 21번, 22번을 먼저 그 웜업을 하고 24, 26을 할게요. 21번 봐봐. 뭐 비교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세타 값은 다 똑같고 단 뭐가 달라? 길이가 다르네. 그지? 길이가 다르고 진자는 실의 길이가 다르고 질량도 조금은 AC는 같고 B는 더 크게 줬고 추의 단진동 주기는 ABC가 똑같다. 지금 길이가 다른데도 주기를 다 똑같이 줬어.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질량 다른 게 나와 있거든. AC는 똑같고 B가 크대. 근데 질량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방금 썼던 식에서 주기 얼마? 2파이 루트 G분의 L이었어. 그 어디에도 주기는 없죠. 그죠? 주기래. 질량은 없죠. 우리 아까 썼던 복원력도 어떻게 써졌었어? L분의 mg x였어. 여기도 물론 여기는 F니까 이게 있긴 하지만 가속도나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면 각진동수 같은 거 구하면 뭐가 없어? 질량 따윈 없단 말이야. 즉 운동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주기 같은 거 볼 때 질량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질량은 무시하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실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A랑 B가 같고 C가 짧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로. 근데 단진동 주기는 같다. 그럼 우리 어떻게 파악해야 되니? 단진동 주기가 같다라는 것은 이 값이 다 같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져야 값이 같게 유지될 수가 있어. 맞죠? 이 세 놈의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단진동 주기가 같다라는 것은. 어떤 놈은 이게 더 길잖아. 그럼 그 놈이 있는 행성에 얘도 더 커야 돼. 그래야 같은 값이 유지가 될 거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풀어주면 돼? 길이대로 중력과 속도가 똑같이 생기면 돼. 그러면 A랑 B가 같고 C가 작아야 돼. 골라봐. 1번 골라주면 되겠네.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 문제고. 자, 22번도 바로 볼게요. 그림 가는 중력과 속도가 G인 행성에서 단진동을 하는 단진자를 A. 중력과 속도가 2분의 1G네. 일단 중력과 속도가 반토막이 났네. 그러면 느려지겠다. 훨씬 세워라 내워라 왔다 갔다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AB의 길이는 L, 질량은 M은 같다. 진동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실이 연직방과 이루는 각도도 세타로 서로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단진자의 주기는 B가 A의 루트 2배이다. 자, 일단 우리가 공식 떠올리지 않더라도 루트 2배, 누군가가 누군가의 루트 2배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우리 보면 알다시피 주기는 뭐에 들어있었어? 루트 안에 들어있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중력이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루트 2배거나 루트 2분의 1배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지? 물론 식을 써서 해줘도 되지만 그냥 읽어보는 거야. B가 A의 루트 2배라고? B가 더 느리다고? 확인해보자. B가 중력과 속도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더 세워라 내워라 왔다 갔다 하겠네. B가 중력과 속도가 2분의 1 G니까 더 느리게 왔다 갔다 하겠네. 주기가 길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식을 써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B가 더 오래 왔다 갔다 하니까 주기가 루트 2배가 되는 게 맞겠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진동 중심에서 속력은 어떨까? 얘들아, 요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는 문제인데 봐봐.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 거야. 실은 안 그리고 얘도 왔다 갔다 할 거야. 운동의 양상은 완벽하게 똑같아. 모두 똑같아. 최하점에서 최고점까지 높이도 똑같아. 그런 차이가 뭐가 있어? G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운동에너지 빵일 텐데 여기서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는 전부 뭐니? 위치 에너지가 변화한 거잖아. 자, 요 높이 H라고 하고 질량 M이라고 하면요. 위치 에너지 차이 얼마야? M, G, H야. 근데 여기는 2분의 1G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 2분의 1G, H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크겠어? 얘가 크겠지. 되겠죠? 위치 에너지 차이가 나버려. G 값이 다르면. 그래서 당연히 속도가 같다는 말은 틀렸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A의 추의 질량만을 2M으로 하여 진동시키면 진동 주기는 자, 질량과 주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디귿 틀렸죠, 그러면. 달라진단 말은 틀렸지. 질량과 주기는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고 26번은 그냥 해보고 자, 23번과 24번을 보자.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이런 그냥 운동과 그래프를 연관 짓는 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니 자, 23번, 24번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3번. 그림 가는 최고점 A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 1kg 추가 5점을 중심으로 A와 B점 사이를 단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추의 수평방의 변신을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수평방이니까 자, 그래프를 내가 90도 기울여서 그려볼게요. 23번 문제에서 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A점, 5점, B점이래. 근데 나에 있는 그래프가 뭘 나타낸 거니? X값 변이를 나타낸 거니까 나는 얘를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물론. 눈으로 보기 쉽잖아, 지금. 근데 굳이 내 분필.
저게 내분펠이 아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최대 변이는 얼마란 얘기야? 2cm란 얘기죠. 자, 여기가 다 2cm, 플러스 2cm, 마이너스 2cm가 되겠고 여기 0이 되겠고. 자, 그러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가는데 얼마가 됐는지 시간을 보면 4초예요. 처음에 0초고 이게 1초고 2초고 3초고 4초고 5초 이렇게 한다. 되겠지? 이게 뭐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4. 따라 주기가 몇이다? 주기가 4초다. 되겠지? 자, 기억부터 읽어보자. A에서 O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이다. 아니죠. A에서 O까지면 뭐야? 주기의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몇이야? 1초가 돼야겠지. 여기서 사이 거리, 그러니까 시간 얼마? 1초.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5에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다. 5면 어디야? 여기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떨 때만 생기니? 복원력이 있을 때만 생겨.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장력과 여기에 중력이 합쳐서 복원력이 생기고 복원력에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또 나눌 수 있겠지? 이럴 때만 생긴단 말이야. 그지? 여기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중력도 있겠지, 장력도 있겠지. 근데 그 두 개가 평행을 이루는 점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아주 찰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구간이야. 여기선 알짜임이 뭐다? 0이다. 여기서 알짜임이 뭐다? 0이다. 되겠어? 이 순간의 알짜임은 0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0입니다. 디귿. 속력은 2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 자, 속력은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어디가 가장 느리겠어? 어디서 방향이 바뀌어? 방향 바뀌는데. 양쪽 끝이니까 가장 느린 곳이겠지?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다. 위치 에너지는 가장 크다. 높이는 가장 높다. 속력은 가장 느리다. 오케이? 여기는 위치 에너지는 가장 작다. 높이는 가장 낮다. 속력은 가장 빠르다. 운동 에너지는 가장 크다. 이런 점이잖아. 그지? 그러면 속력은 언제? 2초일 때, 여기랑 5초일 때, 여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언제 빨라? 속력은 이때가 빠르죠. 이때가 가장 느릴 때지. 그래서 5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빠르죠. 그래서 2초일 때가 5초일 때보다 작다는 말은 맞게 되겠네? 되게 맞습니다. 되겠니? 그러면 내가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게 다 숙제고요. 근데 어렵지 않을 거야. 아, 24번 안 했구나. 24번까지 하고. 24번. 그림은 길이가 L인 실의 질량 1kg 물체가 매달 단진동하는 단진자를 단진자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수평 성분을 수평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도를 나타냈네. 그지? 이 수평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길이는 L이고 자 1kg짜리고 평행 위치 그리고 최대 변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0.1m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가 뭔 놈의 그래프인지 한번 보자. 생소하지? 세로축이 뭐야? 가속도의 수평 성분 AX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변위 미터. 여기 당연히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무슨 의미인지 찬찬히 살펴보자. 여기가 2의 가속도래. 언제? 최대 변이. 왼쪽으로 최대 변이가 일어났을 때 2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대. 자, 오른쪽으로 최대 변이인 0.1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의 가속도를 가진대. 그래서 이렇게 변한대. 되겠지? 그림 좀 잘못 그렸지만 이때 L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속도 어떻게 구할까? 가속도 어떻게 구해? 지웠나? 안 지웠지? 자, 이거 mm 나누면 가속도 뭐가 돼? A는 L분의 GX가 되죠. 그지? 아까 썼던 식 내가 다시 써줄게요. 자, F는 복원력은 어떻게 정해졌어? L분의 mgx였어. 따라서 뭐에 따라 결정돼? x에 따라 결정돼. 그죠? 그럼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중력각도 하면 10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10이죠. 얘도 알아요. 질량도 알아요. 길이도 L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길이를 구해야 되고 x도 알죠? 여기 0.1인 거 알잖아. 이거 세 개 다 알아. 힘 알지?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질량 곱하면 되잖아. 알죠? 그래서 미리 m을 나눠가지고 A만 써봐도 되고 L분의 GX가 되잖아.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뭐야? L 구하라고 했습니다. 되겠지? 넣어보면 되지. 이 점에서 A 뭐야? 2. L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G 뭐야? 10. 변이 얼마야? 0.1. 그럼 어떻게 돼요? 0.1과 10 곱하면 1이죠?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돼. 따라서 L은 뭐다? 0.5m다. 그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 식에 넣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뭘 활용했다고? 지금 변위와 가속도의 관계가 나왔다. 그 말은 뭘 쓰란 얘기야? 복원력과 변위 사이의 관계를 쓰란 얘기야. 복원력을 변위로 나타내는 식 있잖아요. 어떻게? 외워야 돼 이제 슬슬. mg하고 변위였어. 그지? 자, 우리가 가속도만 써있기 때문에 m을 지워주고 다시 가속도로 쓰면 L분의 gx인데 문제에서 요 포인트를 넣으면 되는 거야. 0.1을 변위에다 갖다 놓고 가속도를 2에다 갖다 놨을 때 0.1에다가 변위 0.1을 갖다 놓고 가속도에다가 2를 갖다 놓고 중력각도 10을 갖다 놨을 때 얘 구하는 문제니까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27페이지 케플러 법칙 합시다. 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할 건데 오늘은 좀 쉬는 시간 없이 좀 할게. 미안해. 왜냐면 두 개 단원을 한꺼번에 나갈 거야. 35페이지까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 단원 두 개 합쳐서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나라면 이 교재 구성을 하나로 합쳐서 했을 만한 건데 왜 힘들어? 알았어. 일단 빨리 하되 중간에 쉬니까 한번 줄게 그러면. 빠르게 보자. 자, 케플러 누군지 아니? 옛날에는 철학이랑 천문학이랑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신념에 묶여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연구하거나 아무나 인정받거나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나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 중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좀 신성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 천문은 조화의 영역이야. 신의 조화의 영역이어서 종교적으로 모든 종교가 천문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뭔가 신학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서 과거에는 신성시 여겨졌다. 일단 요거를 아는 상황에서 짧게 할게요. 천체물리학. 역사를 완전히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하면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걔 누구야? 내가 까먹었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천체 물리학에서 좀 왜? 좀 누구? 아니야. 에라스토테네스? 그 사람 말고. 누구더라?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어. 아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절대 맞출 수 없었겠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한 1, 2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야. 1, 2세기 왜 알고 있었어? 1, 2세기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좀 양아치기는 해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너희 별의 밝기 등급 중3 때 배웠었죠? 그거 고안한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나? 히파르코스. 들어봤죠? 히파르코스는 별 밝기 등급을 고안했는데 그 사람의 업적 중 일부 자기가 한 척하고 막 자기 논문 비슷한 거 쓸 때 그 당시에 좀 그런 걸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학자이자 천문학자였는데 뭘 처음으로 정립을 했냐면 천동설을 처음으로 제대로 정비를 했어. 천동설. 그래서 하늘이 움직인다 라고 정비를 했는데 또 양아치 같은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이론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달의 운동 이런 걸 좀 조작을 해서 억지로 넣어놨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이 움직인다고 주장했을 땐 지구가 중심이니까 하늘이 돌 때 달과 태양은 달은 실제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죠.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겉보기 운동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태양도. 그런데 다른 천체 운동은 어떠니?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궤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사실은 태양 근처를 도는데 지구 근처를 도는 것처럼 해석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서 자체가 왕복하면서 도는 그림이 그려져. 또 어떤 행성은 좀 공전주기가 좀 빠르다라고 치면은 이런 느낌으로도 그려지고 밖에 있는 목성도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한 천동설은 이런 게 적혀있는 그런 책이야. 지금은 개구라라는 걸 알려졌지만 일단 처음에 무려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5세기, 16세기 사람일 거예요. 15세기, 16세기 사람. 그러니까 무려 한 1400년이 지난 시기지.
그때 동안 전부 항상 하늘이 도는 줄 알았어. 이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야? 가톨릭의 영역이었던 거야. 여기 등장한 학자들 전부 다 폴란드라든가 무슨 어디 스웨덴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인데 다 가톨릭 영역이었잖아. 오랜 시간 동안. 도전하면 안 돼. 천동성이 구라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성이 구라라는 걸 밝혀냈어. 이게 구라다. 그래서 지동설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는데 살아생전에는 얘기하지 않고 죽을 때 그냥 말하고 죽었어. 내가 이런 책을 썼다. 지동설에 대한 얘기를 쳤으니까 봐라. 라고 말하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건 사실 종교적인 이 사람도 종교학자였어. 근데 종교적인 탄압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 취급할까봐 어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까봐 밝히지 않았긴 했는데 아무튼 지동설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으로 이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로서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책에 있는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그의 제자 케플러. 케플러 너희들은 다 아이돌인 줄 알죠? 케플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아까 예원이가 얘기했던 갈릴레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 정확하게는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자, 근데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믿었으나 뭐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아닌데 이 티코 브라헤는 시력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인간 망원경이라고 불렸어, 그 당시. 그래서 진짜 눈으로 천체를 관측해서 기록한 사람이고 물론 장비도 곁들이긴 했겠지. 자, 무려 너희 몇 살이니? 이제 18살이지? 한 17년 살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늘만 봐서 관측을 한 사람이고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케플러가 한 10년 더 연구해서 도합 30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케플러 1, 2, 3등 법칙이라는 이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관측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지동설에 대한 그 이론을 이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들은 연역적으로 경험에 의했다는 얘기지. 연역적인 귀납적이다. 결과를 보고 역으로 추론하는 거. 귀납적으로 케플러 법칙, 천체의 움직임. 이 이론을 세운 사람이고 갈릴레이는 그냥 지지를 했어. 나는 티코 브라헤 지지한다. 지동설 지지한다. 그냥 요것뿐이었어. 근데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이제 영리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때 종교적으로 환영받지 못했겠지. 그래서 지동설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기는 했으나 반대파도 상당을 했어. 근데 갈릴레이는 애초에 그 천문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성시되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아무나 연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이용해서 먼저 이제 종교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나 갑부들을 꼬드겨갖고 자기랑 친하게 만든 다음에 천문의 권위자로 이렇게 등극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힘 실려서 난 티코 브라헤 지지한다. 이 반대파 학자들 너희가 얘기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지지를 해서 좀 이득을 본 거지 이 사람들이 갈릴레오 덕분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야? 저 케플러 법칙이야. 그래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봤고 천동설이 지동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나 진짜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눈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그 움직임을 밝혀낸 사람이 이제 케플러와 티코 브라헤고 케플러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 오늘 배워봅시다. 케플러 법칙. 천체 운동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법칙. 이 법칙은 타원궤도의 법칙이야. 사실은 이 순서로는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첫 번째로 정립한 것은 아니고 원래 2법칙, 3법칙을 더 빨리 결정을 했어. 근데 이제 세 번째를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거를 하려고 하니 이건 1법칙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해서 1법칙에 넣게 됐는데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천체는 우리는 지금까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원운동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타원운동을 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천체의 공전궤도는 뭐다? 타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타원이 뭘까 얘들아? 아마 지금 계정 수학을 안 가르친 지 오래돼서 계정 수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기백이 빠졌지? 아예? 그러니? 아예 기하 벡터 2차 곡선 같은 거 아예 안 가르쳐? 해? 지금 해? 포물선, 쌍곡선 다
타원 원 다 해? 오, 잘 알겠네. 타원의 정의가 뭐야? 잘했어. 두 초점 간의 거리 합이 같은 곳, 같은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축과 단축도 뭔지 알겠네? 장축, 단축. 장축의 절반을 뭐라고 해? 장반경. 그것도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리에서는 장축의 절반을 장반경이라고 하고 단축의 절반을 단반경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단반경 B가 되는 거야. 근데 B는 안 쓰일 거야, 물리에서는. A만 가지고 놀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요 양 끝에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초점 하나 위에 중심 천체가 있다. 여기 주변을 행성이 돈다. 이런 운동을 볼 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일점.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근원 무슨 뜻일 거야? 무슨 뜻일까? 그치, 가깝고 먼 거. 그래서 천체 중심으로부터 초점 두 개 다 행성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쪽 초점에 중심 천체가 있고 이 주변을 돌게 되는데 이 주변을 회전하게 되는데 근일점은 가장 가까운 점, 원일점은 가장 먼 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게 될 것은 이 장반경이라는 것과 근일점 개념, 원일점 개념 요거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도 중심 천체라고 써줄게요. 중심 천체. 중심 천체가 타원의 한쪽 초점에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되겠죠? 그럼 뭐 때문에 운동하는 거야? 여전히 중력 때문에 운동하는 거겠지. 만유인력 때문에. 자, 그래서 요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특징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 거리라고 쓰면 애매하네. 좀 장황하게 쓸게. 중심 천체부터 행성까지의 중심 별이라고 써도 됐겠다. 행성까지의 거리.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이 R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야? 당연히 근일점보다는 크고 P점이라고 보통 합니다. 근일점을. 그 다음에 원일점을 보통 A라고 해요. 근일점보다 크고 원일점보다 작다. 이런 운동을 하겠지. 그냥 이렇게 끝내시고요. 자, 이 법칙이 중요해요. 요거는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법칙에 끼워 넣은 거고, 케플러가.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수식이 들어갑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근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타원, 그 2차 곡선 다 있었니? 없지 않았어? 있었어? 자,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요거는 뭐냐면 결론을 먼저 적어주고 얘기를 할게. 타원 궤도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를 등속 원운동 하지는 못할 거야. 계속 속도가 바뀔 거거든. 특히 어디서 빠르냐? 중심 천체 근처에서 빠릅니다. 그러면 중심 천체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서 빠른데 그때 이 가까운 곳에서 중심 천체와 누가 행성이 휩쓸고 지나간 요 면적 있잖아. 중심 천체와 행성 사이의 그 선, 요게 휩쓸고 지나간 요 면적. 요 면적을 내가 S1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좀 작게 그려야 돼. 다른 곳에 너무 작게 그렸다. 미안.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다른 곳에서 휩쓸고 지나간 요 면적. 그리고 이런 곳에서 휩쓸고 지나간 이런 면적. 이게 모두 어떻다? 모두 같다라는 얘기야. 어떨 때? 같은 시간 동안 중심 천체와 행성을 이은 선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뭐 유도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고 벡터에 외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리만 얘기해 주자면 요거야. 뭐에 의해서 이것이 성립하냐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 성립합니다. 간단히 개념만 얘기해 볼게.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것을 뭔 걸 알고 있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고 어떻게 구해진다?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각 속도 할 때도 봤겠지만 각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각 운동량은 L이라고 씁니다. L은 이렇게 정해져. 이건 안 써도 돼요. L은 토크처럼 우리 돌림인 배웠었잖아. 지난 학기에. 돌림인 배웠었지? 돌림처럼 팔 길이 곱하기 운동량입니다. 이렇게.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할 거예요. 외적.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요거를 지지고 볶고 하면은 토크로 해보자. 토크. 운동량으로 하지 말고 토크로 접근해보자. 토크. 힘 곱하기 토크가 반지름 곱하기 힘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R 곱하기 요거야. 자, 그리고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이거 거리 곱하기 힘이지만 이제 토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돌림힘의 관점에서 보면은 팔 길이 곱하기 힘이잖아. 그지? 팔 길이 곱하기 힘인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원운동에서는 어때? 이 힘이 무조건 어느 방향이야? 중심 방향이죠. 힘이 무조건 중심 방향이야. 맞아? 그리고 반지름, 거리도 무슨 방향이야? 요 방향이야. 따라서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평행해. 평행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값이 뭐가 되냐면 빵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니? 보통 이를 의미해. 이는 뭘 의미해? 운동량이나 에너지를 변화시킨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원운동류의 어떤 원운동류의 운동을 할 때는 반지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각운동량이 보존되게 되면 뭐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아까 그랬던 요거 어디 갔어? 요거. 각운동량이 보존되게 되면은 팔 길이 곱하기 mv 요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럼 m은 어차피 상수일 테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일정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둘도 상수는 아니야. 타원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느리고 여기서 빨라. 보면 알겠지만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상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면적을 잡아봤을 때 이 v 값과 이 r 값을 외적하면은 이 면적이 누구의 두 배가 나오냐면 이 두 개 외적한 거의 절반이 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고 굉장히 작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R 값과 요 두 개 값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거에 2분의 1 값이 나와요. 요게. 근데 이 국소 면적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얘가 일정하니까 이 두 개 그 외적한 값이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 면적이 일정하다. 이거를 계속 더해도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그래서 너네는 디테일한 걸 기억을 못해도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것도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식은 뭐다? 결론은 RV는 언제나 같다. 일정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회전하는 방향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곱하기 반지름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얘기겠죠. 누가 누구랑 반비례한다? 중심 천체로부터의 거리와 속도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거까지 써줄게. 중심 천체의 거리와 누구는 반비례한다? 속도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3법칙, 마지막 세 번째 법칙. 조화의 법칙.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하모니야, 하모니.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이 하늘이 얼마나 조화롭냐 해서 이름을 붙인 거야. 이 결론도 이것도 결론 먼저 얘기하면 결론 이런 거거든요. 천체가 공전하는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너무 예쁘다.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게 진짜 조화의 법칙이야. 내가 붙인 건 아니고 케플러가 그렇게 붙인 거겠지. 오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눈으로, 대부분 눈으로 관측해갖고 40년 동안 관측해서 지금도 맞다고 증명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밝혀냈단 말이야. 면적 속도가 일정하네.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네. 이거를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니 도대체. 40년 더 줘도 못하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지? 물론 여기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연 설명을 해보면 t제곱은 정확한 수치가 있어. gn분의 4파이제곱 r세제곱 이런 식이 있어. 이 r값에다가 장반경을 넣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배울 건데 뉴턴의 원리, 뉴턴의 역학에서 나온 식이고, 그러니까 뉴턴이 증명해 준 거지. 이들은 귀납적으로 결과를 보고 원리가 어떨 것인지 추정을 했는데 뉴턴이 나중에 이제 운동 법칙 같은 것도 발견하고 중력도 발견하고 만유력도 발견하면서 요거를 풀어준 거야.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턴은 정확한 식을 구했고 이 사람들은 관측값에 따라서 뭐가 뭐에 비례하더라? 주기의 제곱, 공전 주기의 제곱이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를 밝혀낸 거죠. 되겠지? 케플러 법칙은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원궤도 같은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뭐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실제로 면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걸 수식으로 알아두면 R1, V1은 뭐다? R2, V2다. 방금 쓴 그 공식 요거. 두 번째는 뭐에 뭐가 비례한다? 요거는 이제 뉴턴 법칙, 만유인력 법칙 한 다음에 쓰게 될 식이고요. 일단 케플러 법칙까지는 자 주기의 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이거 세제곱. 요거 뭐다? 가속도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가속도도 A로 쓰다 보니까 오해하는데 이거 가속도 아니고 뭐야? 장반경. 장반경은 어디야? 중심으로부터, 중심 전체 아니죠? 중심으로부터 장축의 절반, 중심으로부터 원일점까지 혹은 중심으로부터 근일점까지의 거리. 되겠지?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쉽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런 것들을 귀납적으로 밝혀냈고 이제 이 뒤에 배울 뉴턴의 법칙들 있잖아. 그래서 운동 법칙 말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들, 그 법칙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어. 이게 각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이것도 증명을 해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증명하지는 못했어. 이것까지 증명을 해줬고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서 이것까지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해봅시다. 굳이 또 쓸 필요 없는데 그래서 뉴턴이 다 증명해줬어. 그래서 뉴턴이 뭐 아인슈타인이며 누구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도 뉴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우리야 결론이 나왔으니까 공부를 하고 그렇구나 싶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F는 MA는 어떻게 알아내고 도대체 작용반작용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가속도 법칙 관성은 무슨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력의 원인이 뭔지 질량과 질량이 끌어당기는 어떻게 알아낼 생각을 하겠니? 너희가 살면서 100년 동안 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할 일이 없을 텐데 질량과 질량이 끌어당기네? 이게 우리는 아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질량과 질량이 끌어당기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자 이제 그 사람이 정립한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잘 알고 있겠지만 만유인력은 무슨 뜻이야? 질량과 질량이 끌어당기는 힘. 좀 대치되는 게 뭐니? 얘는 인력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전기력은 뭐도 있어.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얘는 인력과 청력이 모두 있죠. 전기력은 음의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질량은 아직 음의 질량이 이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저런 거고요. 원인은 뭐다? 그러니까 원인은 질량이다. 그죠? 원인은 질량.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힘의 원인. 우리가 항상 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뭘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크기가 무엇에 비례하는가, 세 번째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그죠?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돼? 이 식 하나로 끝나죠. 크기는 너희도 알고 있는 F는 뭐?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M1, M2. 이게 중력의 크기잖아. 만유인력의 크기. 그지? 방향은 당연히 서로의 질량 중심 방향. 이게 방향이 되겠죠. 원인과 크기와 방향을 봤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나온 식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중력과 속도를 어떻게 구하게 됐느냐? 물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중력과 속도. 어디서? 지표 근처에서. 이것도 물론 너희들도 나도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G는 거기 적혀 있을 거야. 아마 6.67 정도? 10-17인, 11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구 질량을 넣게 되면 지구 질량을 얼마더라? 얘도 한 5.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5.9가 10의 24제곱인가? 아마 이럴 거야. 킬로그램. 요거는 단위가 아마 세제곱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제곱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6,400km니까 6.4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 그래서 요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지구 그 표면 근처에서 R제곱분의 GM 곱하기 M 이렇게 바꿔보면 이 값들에다 저걸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몇이 나온다? 9.8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고 지표면 근처에서는. 그럼 당연히 지표면 근처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다르게 써야겠죠? 인공위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뒤에도 인공위성 한번 하긴 할 건데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F에다가 저런 정형화된 값을 넣지 못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구 반지름 더하기 인공위성의 높이의 제곱. 그리고 GM까지는 똑같겠지만 인공위성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지?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 중력과 속도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체도 마찬가지고요. 되겠죠? 자, 그럼 뉴턴이 발견한 이 만율력의 법칙을 천체 운동에 이제 대입을 해보자. 근데 다만 케플러가 발견한 타원으로 대입하지 말고 원운동이라고 대입해서 구심력과 만율력이 같은 정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뉴턴의 천체 운동에서 뭐라고 가정하고 원운동으로 가정하고 천체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뭐랑 뭐가 같아지는 거야? 구심력이 바로 누가 그 역할을 해줘? 만유인력이, 중력이라고 할게요 이제. 사실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이 교과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다 중력이라고 하는데 자, 중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원운동을 유지시켜주는 구심력의 역할을 누가 해준다? 중력이 해준다. 그럼 우리는 그냥 식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구심력 식이 어떻게 됐었어? 기억해줘야 돼. mr분의 v제곱 혹은 mr 오메가 제곱. 지금은 v로 하자. mr분의 v제곱. 이게 구심력이죠? 중력은 뭐야? r제곱분의 r 똑같이 써줘야겠지. r제곱분의 뭐? gmm. 오케이? 자, 그러면 mm 약분해주고 이거는 뭐야? 중심 전체 질량이야. 그래 r 하나씩 약분해주고 그러면 v가 뭐가 나오니? v제곱이 r분의 gm이잖아. 따라서 v는 뭐가 나와? r분의 라지 g 라지 m. 중력 상수 곱하기 이제 중심 전체의 질량. 되겠죠? 요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좀 외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부연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G는 당연히 뭐야?
만유인력 상수. 그 다음에 궤도 반지름. M은 중심 전체 질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전체 운동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더 나아가 보자. 우리가 그 뉴턴 역학으로 저걸 다 증명했다라고 했잖아. 조화의 법칙도 증명하고 이제 근데 각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증명하는 거는 간단히 봤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각 운동량이라는 거 우리가 안 배워서 한계가 있었어. 근데 조화의 법칙은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구한 거를 대입을 해서 조화의 법칙을 증명을 해보자. 조화의 법칙 뭐였어? 주기와 누구 사이의 관계? 장반지름 사이의 관계. 근데 얘는 지금 타원으로 얘는 지금 타원으로 가정하지 않고 뭘로 가정했어? 이거? 이거? 아닙니다. 등 가려우신 줄 알았네. 자, 원운동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장반경을 가지고 식을 세우지 않고 원의 반지름 가지고 식을 세웠겠지. 한번 유도를 해보자. 유도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운동에서 주기의 표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케이? 자, 주기 표현 아까 적어놓은 거 다 지웠네. 자, 주기 표현 어떻게 됐었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V로 한번 나타내보자. V로. 그러면 V분의 뭐? 2파이R. 그럼 V에다가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저분하겠네. 딱 봐도. 그럼 뭘 곱해? 제곱해버려. T제곱은 뭐야? V제곱. V제곱인데 V제곱 뭐야? R분의 GM. R분의 GM. 자, 제곱해버려. 그럼 뭐야? 4파이 제곱 R제곱.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G, M, 4파이 제곱. 그리고 뭐가 나와? R이 올라가면서 R 세제곱. 뭐야? 조화의 법칙이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 케플러와 티코브라이는 눈으로 관찰해서 알아맞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주면 R을 타원 장반경으로 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케플러 3법칙이 나오는 거지. 뭐? T제곱이 뭐에 비례한다?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이 다 증명을 해준 거야.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기납적으로 추론했으면 뉴턴 연역적으로 자기가 그 발견한 규칙들을 가지고 증명을 다 해준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수식들을 다 외워주시면 돼. 그러면은 지금 9시 1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요리해 주는 거야?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아. 나는 실제로 화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자, 우리 27페이지로 바로, 아니 27페이지가 아니라 35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 그리고 내용은 방금 한 거랑 이어서 만유인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뭔지는 알고 있죠? 뭐 더하기 뭐야?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죠? 요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지구를 기준으로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포텐셜 에너지, 중포 에너지부터 보자. 중포 에너지. 줄임말을 썼지만 다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늘 뭐라고 썼냐면 MGH라고 썼잖아. 그지? 그 MGH라는 관점은 뭐야? 지표면 근처에서만 통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 있는 소문자 G 자체가 이미 뭐니?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상수란 말이야. 사실은 상수가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지구 반지름을 훨씬 더 벗어난 최소 이제 달의 거리에서 있는 혹은 인공위성의 거리에서 있는 것들의 원운동을 다루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식을 사용할 수는 없고 새롭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준을 먼저 잡아야 돼. 지표면 근처에서 봤을 때도 기준을 어디로 잡았어? 기준면이 있어야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었어. 그지? 여기서도 기준면을 잡아야 되는데, 자, 우리 그거 기억나나? 지난 학기에 배웠던 전기력에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인력도 받지 않을 때를 0으로 잡았었어. 이거는 화학에서 원자핵 구조에서도 종종 나오는 건데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의 양자와 배울 때 에너지 준위가 있잖아, 껍질마다.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가 0이 되느냐? 여기서 0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높은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들은 다 어떻다?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 뭐 n제곱분의 뭐 16점 몇 뭐 이렇게 나오게 됐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억해봐. 여기서 똑같은 방식을 쓸 거야.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가장 멀리 있어서 이 힘으로부터 해방된 곳. 그래서 에너지가 0인 곳을 기준점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역으로 자, 여기서 전자와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간 게 에너지가 0이라면 그 안쪽은 다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은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 그지? 자, 다시 기준점을 어디로 잡는다? 더 이상 이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먼 곳의 기준점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0이라고 하면 이 안쪽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전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것을 중력에 똑같이 대입을 할게. 자, 여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뭐 위성이든 행성이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R이 무한대인 곳.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겠다. 그럼 뭐가 된다?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된다? 0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무한대기 때문에 힘은 또 얼마야? 힘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얘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요 상황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기준으로 잡자. 그럼 방금 여기 원자 구조에서 얘기했다시피 자, 무한대보다 가까운 이 모든 곳에서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거야. 음의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야. 왜?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여길 0이라고 잡아버리면 그 안쪽은 다 그보다 더 낮은 음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R의 함수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대입할 거냐? 여기에 있는 천체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구해볼 거야. 그럼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여기 있는 천체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내가 한 일은 에너지의 증가량이겠지. 따라서 이 두 지점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내가 옮기기 위해서 해준 일로 정의를 할게. 되겠어? 자, 그러면 델타 요거를 구할 거고, 요건 누구와 누구의 에너지 차이라고? 여기와 여기,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나중 에너지가 뭐? R 위치에서의 에너지 빼기 이거 뭐? 무한대 위치에서의 에너지. 그럼 뭐가 돼요? 결국에는 이거를 구하는 셈이 돼요. 왜? 이게 뭐니까? 이게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구할 거고, 그것은 얘니까 얘를 구하는 것이 얘를 구하는 거. 따라서 요거는 무엇이기도 해? 1이기도 해.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야? 내가 해준 일이잖아. 오케이? 나는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겠다. 자, 식을 한번 써볼게. 적분식이라서 이제 너네 뭐 다 배웠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배웠잖아? 그지? 안 배운 친구도 실제로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1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니? 기본적으로 중3 때 배웠던 거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혹은 변이 이렇게 부르잖아. 자, 그런데 이 힘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이야. 그지?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는 이게 고정값이었어. 심지어 지난 학기에 물리학에서 마찰 구간에 의한 일 같은 거 할 때도 마찰력이 일정했었는데, 지금 이 힘은 어때? 지금 이 힘은 달라지는 힘이지. 이미 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거리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R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이럴 때는 그냥 선형적으로 곱하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다가 거리 차이 요거를 넣을 수가 없어. 그지? 요거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요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 R 지점까지 내가 얘를 끌어오기 위해서 한 일을 모두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적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적분의 의미가 뭐다? 이 FR이라고 써줄게. 매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한 일을 무한대 위치에서 아래 위치까지 싹 더해주겠다. 그럼 내가 한 총 일량이 나오겠다라는 적분식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서 써보면 인테그랄 몰라도 돼. 그냥 보면 돼.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R까지고 F값이 뭐야? R제곱분의 G, M, M이 되겠지. 그리고 DR이 되겠지. 그런데 이 변수 R의 입장에서 이들은 상수야. 질량 안 변해. 천체의 질량 안 변해. 이거는 어차피 상수야. 그럼 상수 앞으로 싹 빼버려. 그럼 뭐가 돼? G, M, M은 앞으로 나가고, 자, 뒤에 뭐가 남아? 무한대부터 R까지 R의 마이너스 2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적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와. 그리고 여기를 어디?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G, M, M 하고 윗끝 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R분의 1. 아래끝 넣으면 얼마? 0. 그럼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뭐야? W야. 아니, W 전에 저거. 델타 EP. 에너지야. 그지? 근데 요거는 뭐야? 얘랑 똑같아. 즉, R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를 구한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W를 이용해서. W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나왔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니? R 위치에서의 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오케이? 이것 역시 너희들은 결론만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지? R 위치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은 잘 안 써. 우리 수학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 안 쓰는데 그냥 R에 의한 변수다. 그러니까 변수를 R로 하는 함수다. 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겠다.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뭐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에너지 토탈.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 포텐셜 에너지.
근데 운동의 질 우리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 뭐야?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리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일정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도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 가지고 지구에서 쏜 물체가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 공전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 그리고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 그리고 이건 언급만 할 건데 태양계를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볼 거야. 앞에 두 개는 수식으로 직접 구할 수 있고,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돌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와 그다음에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 두 가지 우리가 수식으로 직접 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태양계를 떠나기 위한 속도는 그냥 언급만 한번 할 겁니다. 되겠죠?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되겠죠?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중력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가자.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건데요. 아마 그냥 쳐다보면 이해를 못 할 거야. 중력.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자, 거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요 점이 어느 점이냐? 지구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까지는 어떻다? 지구 반지름까지는 중력이 뭐에 비례한다? R값에 비례한다. 근데 지구 반지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중력의 크기가 작아진다. 뭐에 반비례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힘이 작아진다. 자, 그러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거야.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없진 않은 이 부분. 자, 왜 지구 내부에서는 반지름에 따라서 중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지구를 벗어나니까 역제곱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가? 여기가 왜 그런지 좀 궁금할 거야. 물론 안 궁금할 수도 있어. 나만 너희가 궁금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중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 만약에 이 위치라고 해봐. 여기 위치라고 해봐. 여기 위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놈들은 누구에 의해서 중력을 받아? 얘보다 안쪽에 있는 요 질량들에 의해서 중력을 받아요. 자, 다른 데다 그려보면 지구 반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내부 어딘가?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떤 중력을 받아? 얘보다 궤도 반지름이 작은 이 영역의 질량들에 의해서 중력을 받아. 이 밖에 있는 애들은 이 바깥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는 요 모든 것들은 상쇄가 돼. 그것도 적분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고, 요 바깥에 있는 질량들에 의해서 생기는 만유인력은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질량들에 의해서 중력을 받는 거야. 중력은 어떻게 결정돼? R제곱에 반비례하죠. 그 위에 있는 GMM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질량은 뭐에 비례할까?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안에 있는 질량은 뭐에 비례할까? 부피에 비례하겠지. 근데 부피는 뭐에 어떻게 구해? 원의 부피,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는데 부피는 R 세제곱에 비례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G, M, R제곱분해 할 때 이 위치에서 요 R 값을 적용을 하면은 분모에는 R제곱이 오고 이거 상수, 이놈도 상수야. 자, 지구 질량이 어떻게 돼? 요 내부에 있는 질량이 R 세제곱에 비례해. 약분해봐. 뭐가 남아? R이 남지. 그래서 R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거야. 중력이. 오케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여기 위에 있는 자기를 끌어당기는 요 질량은 R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R제곱분의 R 세제곱해서 R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에 비례해서 중력이 쭉 증가하다가 이 밖으로 벗어나면 뭐가 돼? 고정값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에만 상관이 있어? 이게 이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게 상수가 돼버려, 얘도. 그럼 오로지 뭐에만 반비례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버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야, 거기 그려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것도 사실 물어보진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한 90%가 넘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머릿속에 이게 왜 증가하냐면 중력식에서 이 내부에 있을 때는 이것과 요것만 변수로 적용하고 이 질량은 뭐에 비례하니까 R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약분돼서 R만 남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밖으로 나가면은 위에 있는 게 모두 상수가 돼버리니까 R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만. 되겠죠?
자, 그러고 우리 방금 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뭐 한다 그랬지? 탈출 속도 두 가지 공식 배워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개념. 그럼 뭐가? 너 혹시 그 공부를 하기가 엄청 싫니? 보자. 탈출 속도. 세 가지를 볼 건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한 가지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고. 탈출 속도. 근데 이 이름이 두 개다. 탈출 속도. 우주 속도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제1 우주 속도. 제1 우주 속도. 얘는 사실 탈출 속도는 아니에요. 제1 우주 속도는 뭐냐면 지구 표면을 스치듯 공전할 수 있는 속도. 이거 우리가 아까 이미 구했어요. 우리 V값 구했는데 90력과 아까 구했죠? 90력과 뭐가 같아지는지죠? 만유인력이 같아질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유도했어요? 공전하기 위한 속도 루트 뭐분의 뭐? R분의 GM 기억나요? 이렇게 유도했어. 이거 넣어주면 돼. 지표면 근처기 때문에 뭘 도입해줄까? 여기다가 지표면 근처기 때문에 중력가 속도를 도입해주면 되는 거야. 자, 중력가 속도는 뭐분의 뭐야? R분의 GM이죠. R제곱분의 GM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것도 넣고 그 다음에 R 대신에 R도 넣고 해주면 얘가 어떻게 변해? 넣어봐. 실제로 넣으면 이렇게 변해요. 속도는 뭐가 된다? 루트 GR. G 라지 R. 잠깐만 맞나 확인 좀 해볼게. 오케이. GR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3 때 이거 배울 때는 지랄 이렇게 외우게 시켰었어. 김철수 선생님께서. 진짜 있으신 분이야. 내가 드립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나 문득 이런 의문이 든다. 학원가에 가명 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 그래서 근데 그분 김철수라는 이름이 난 되게 신기했어. 그 당시에. 되게 유니크하다. 평범할수록 좀 유니크한 면이 있잖아. 철수라는 거 교과서에나 평범하지 실생활에서는 평범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다 커서 강사가 된 뒤에 생각해보니까 가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나의 은사님이셔. 그분은 나를 은사님이라, 그러니까 그 예쁜 제자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 왜냐면 빠따도 맞아봤어. 너네 학원에서 빠따 맞아봤니? 학원에서 빠따도 맞아봤어. 그 친구랑 싸워가지고. 근데 내 친구를 괴롭혔어, 걔가. 그 친구가 내 친구를, 두 명이 내 친구를 괴롭혔어. 엄청 괴롭혔어. 근데 거기에 나도 엮어서 괴롭혔어. 여자애였는데 여자애가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성적으로 괴롭혔어. 낙서로. 모든 교실 벽에다가 성적인 욕을 막 써놓는 거야, 여자애들. 근데 거기다가 그 나랑 친한 남자의 3명의 이름을 같이 막 써놓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도 나쁜 놈인 게 별로 그다지 관심 없었어. 그냥 미친놈들 하고 말하는데 나를 엮어서 쓰니까 빡치잖아. 그리고 그걸 발견한 날 한 명을 이렇게 좀 나쁜 말로 조졌어. 그리고 다음 날에 다른 놈을 조지려고 했는데 얘가 쉬는 시간에 그 얘기를 대충 눈치를 까고 쉬는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어머니가 김철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걔를 보내고 나를 못 가게 잡아놓고 빠따를 쳤어. 근데 안 아팠다? 속상했지만 안 아팠어. 내가 봤을 때 쇼맨십 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 다른 애들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는 엄청 크셨어. 김철수 선생님이. 엄청 크게 막 네가 뭔데 학원에 다니는 애들 학원 끝내만내 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엄청 화내면서 했는데 아프진 않았단 말이야. 쪽팔렸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냥 쇼맨십 하신 거야. 학원에서 말썽 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원래 긁는 놈이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왜냐면 내가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나는 물리라는 걸 아예 몰랐다가 중3 3월에 시작했어. 중3 3월에 과학고 대비하면서 시작했는데 물리를 너무 재밌게 여기게 만들어주신 분이 그 선생님이야. 뭐라고? 잘하는 거랑 관심 없는 거랑은 달랐지. 난 그냥 수학과학을 잘했는데 이제 과학고를 진학해야겠다고 학원에 갔어. 근데 난 화학이랑 생물은 진짜 못했어. 화학 생물은 엄청 못했어.
잘 못했지. 아, 국어는 엄청 잘했어. 영어를 뒤지게 못했어. 너희가 좀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제일 높게 받아본 영어 등급이 2등급 딱 한 번이야. 내신은 다 1등급 받았거든? 왜냐면 내신 암기잖아. 선생님 영어에 너무 자신 없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지문을 다 적었어, 그냥. 다 적으면 틀린 단어가 있겠지? 틀린 단어 고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까지 적어. A4용지 빽빽하게. 다 적어. 교과서 지문을 다 적어. 틀리면 다시 적어. 틀릴 수가 없어. 틀릴 수가 없는데 내신 그래서 잘 맞았지. 근데 모의고사는 실력이잖아. 그 실력이기 때문에 늘 3, 4등급을 맞았어. 그 정도로 못했어. 딱 한 번 2등급 맞았는데 표정 뭐야? 비웃네. 근데 국어는 영어는 과외비도 주면서 과외도 하고 1년에 그 문제집도 한 5권씩 풀었거든. 근데도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국어는 1년에 한 권도 안 풀었는데 늘 1등급이 나왔어. 국어의 재능충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랑 국어만 잘했고 영어를 뒤지게 못했지. 사회도 잘 못했어. 심지어 사회는 좋아했는데 잘 못했어.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요. 김철 선생님 그래서 내가 검색도 해봤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김철수 아무리 쳐도 안 나와. 자 그러면 우리가 탈출 속도는 아니야. 제1우주속도는 탈출 속도는 아니고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공전할 수 있는 속도야. 그러면 두 번째가 탈출 속도인데 제2우주속도라고 부르는데 제1 탈출 속도라고 불러. 웃기지? 제2우주속도. 근데 이거는 제1 탈출 속도랑 똑같아. 얘는 뭐냐? 지표면에서 출발해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 속도. 말 그대로 탈출 속도야. 지구 탈출 속도.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지구 반지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켓이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출발할 때 V로 출발할 거야. 그럼 V로 출발하는 순간 이놈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 돼야 될까? V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1 M 다른 색으로 써야지. 에너지 토탈은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아까 썼던 거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돼야겠지. 물론 지구 표면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여기서도 지구 표면이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떤 값이 중요하냐? 이 값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찌됐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나중에 최소 속도기 때문에 지구를 가까스로 벗어났을 때 딱 멈춰야 돼. 만약에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났을 때 여전히 속도가 있다면 가까스로는 아니지. 지구의 중력자를 벗어났을 때 여전히 속도가 있다면 충분한 속도가 되는 거야. 최소 속도가 아니라. 되겠어? 그럼 최소 속도는 극복하고 나갔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나는 지금 속도는 없어. 비록 속도는 없지만 지구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어야 돼. 따라서 어떤 상황이야?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을 때 위치 에너지도 0이 되는. 따라서 무한대 위치 에너지 0 되는 거 어떤 점이라고 내가 아까 가정했었지? 무한대 지점이라 그랬지? 무한대 지점에 나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는 그 에너지인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R이 무한대인 점으로 간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빵이 돼요. 그때 뭐가 돼야 돼? 얘도 빵이 돼야 돼. 결론. 그래서 뭐가 0이 돼야 돼? 얘부터 0이 돼야 된다.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V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이 속도가 제1 탈출 속도,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M은 지워주시고요. 이 곱해서 이거 넘기고 V만 남기면 V는 이렇게 돼요.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물론 이 R은 스몰 r을 써도 돼요. 이제는 지구 표면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제1 탈출 속도입니다. 근데 외우기가 쉽죠? 뭐에다가 안에다 루트 2만 곱하면 돼.
공전하기 위한 속도에다가 루트 2배를 하면 탈출하는 속도가 돼. 그래서 너네 혹시 그런 문제 기억나니? 통합과학 중력장 내용 풀 때. 걔 누구야? 갈릴레인가 뉴턴인가 뉴턴의 사고 실험인가? 그거 할 때 지구 둘레 돌리잖아. 이런 그림 엄청 많이 봤잖아. 이런 거 봤었지? 너무 못생겼다. 다시. 할 때 항상 니은복이나 디귿복 있지만 항상 뭐가 있었어? 이 C 궤도에서 속력을 2배로 하면은 돌아오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이런 거 맨날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에서 정확한 표현은 루트 200까지는 다시 돌아오거든. 루트 200까지는 타원 운동이에요, 얘들아.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공전할 수 있는 속도에서 루트 2배가 되기 직전까지는 뭘 한다? 빨라지면 타원 운동해. 더 빨라지면 더 큰 타원 운동해. 더 빨라지면 더 큰 타원 운동하다가 루트 2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려. 왜? 그게 뭐니까? 탈출 속도니까. 되겠어? 공전하기 위한 속도보다 빨라도 돼. 1.1배 돼. 1.2배 돼. 1.4배까지 돼. 근데 왔네 두 일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 2배가 되면 안 된다. 오케이? 루트 2배가 되는 순간 탈출해버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과학에서 언급할 수 없으니까 그냥 2배 하면 2배 빨리 돌아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지만 너희는 이제 요거 배우니까 역학적 에너지 배우니까 공전하는 속도에서 루트 2배가 되기 전까지는 타원 궤도를 유지를 하나 루트 2배가 되는 순간 탈출한다. 왜? 그것이 탈출 속도니까.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소개만 할게요. 제3 우주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야? 제2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얘는 태양계 탈출 속도야. 대략적으로 한 16km/s 정도. 이 정도 돼. 얘는 대략적으로 한 11.2km/s 정도 되고 쟤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통합과학 때는 8km/s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한 7.9 정도 됩니다. 왜 8km/s는 어디서 나온 거야? 중력각도 10이라고 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도입을 하면 저 정도 나옵니다. 하얀색은 외울 필요 없겠죠? 결론들만 외우면 돼요. 이제 공전하기,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공전하기 위한 속도는 뭐다? V분의 GR이다. 근데 지구 표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를 공전하기 위한 속도는 뭐다? V는 루트 R분의 GM이다. 거기에 루트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그곳에서 그 속력을 가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속력이 된다. 되겠지? 외우기 쉽죠? 그러면 개념은 끝났습니다. 거기 맨 밑에 있는 인공위성의 운동, 요것도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공전 속력 우리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공전주기랑 역학적 에너지만 언급을 하면 되겠다. 마지막. 자, 공전 속도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한 2번 이야기했지. 공전 속도 V는 어떻게 된다? 루트 인공위성의 궤도 반지름 분의 GM.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 나오게 되는 건 뭐야? 공전주기. 근데 공전주기는 어떻게 돼요? 공전주기 T는 V분의 2πr 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V가 뭐야? 요 값이죠? 그러면 결국 뭐가 나오냐? 아까 조화의 법칙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조화의 법칙이랑 똑같이 나와. 어떻게 돼? T는 루트 GM 하고 2파이 하고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치기 더럽긴 하지. 책에는 더 깔끔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지? 그래서 조화의 법칙도 뭐였어? T제곱은 R세제곱에 비례한다 였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엔 이렇게 쓸게. 이 뉴턴의 표현 방식은 이런 거였어. 물론 차이는 없지. 수식적으로 의미는 똑같지만 티코브라와 케플러의 표현 방식은 이런 느낌이었고 뉴턴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루트 안에다 세제곱을 넣어서 같은 의미긴 하죠. 이게 공전주기입니다. 공전주기. 그래서 다시 한번 예쁘게 T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 이게 공전주기에 대한 얘기. 마지막 세 번째.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 토탈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인데 V제곱에다 무엇을 넣을 수 있어? R분의 GM을 넣을 수 있죠. 넣어버려. 2분의 M하고 V제곱 뭐야? R분의 GM 마이너스 여기 2R이잖아. 여기도 맞춰줘. 2R로. 그럼 여기 분자에도 2를 곱해줘야겠죠? GMM. 그러면은 2R분의 2R분의 통분이 되었고 GMM에서 뭐가 곱해진 거야? 뭐가 빼진 거야? 마이너스 2GMM이니까 결론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지. 지구를 향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야. 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35페이지까지 진도가 다 끝났고요. 당연히 수업 끝난 건 아니야. 당연히 숙제는 39페이지까지고 연습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31페이지에 11번 보자. 어려워서가 아니라 각 그 개념별로 적용하는 연습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11번. 뭔 내용이겠어?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겠지? 그지? 이것은 수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딱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는데 위성은 공전주기가 t이고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6분의 1 t이다.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두 가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 공전궤도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러한 곳이 나와 있어. 여기가 나와 있어. 이게 뭐래? S1.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또 어디까지? 요렇게. 이게 뭐다? S2다.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관계를 할 수 있어? 여기가 장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S2면 여기도 얼마야? S2. 여기도 S2. 그지? 그리고 여기가 뭐 얼마야? S1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S1을 운동하는데, 즉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하는데 얼마 걸렸다? 6분의 1t가 걸렸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반의 운동이기 때문에 얼마가 걸려? 6분의 3t가 걸려. 맞아? 나머지 여긴 얼마 걸리는 거야? 6분의 2t가 걸려야지. 자동으로 여기도 얼마 걸려야 돼? 6분의 2t가 걸려야지. 자동으로 여기도 얼마 걸려야 돼? 6분의 1t의 시간이 걸려야 돼.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와 C를 비교하래. A와 C. 당연히 어디서 세겠어? 여기서 세겠지. 왜? 중력은 뭐니까? G, 그러니까 R제곱분의 GMM이잖아. 그지? GMM 값은 똑같아. G는 상수고 그 라지 M은 얘의 질량이고 스몰 M은 얘의 질량이기 때문에 GMM은 똑같은데 뭐에 반비례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당연히 멀수록 약한 거야. C에서 당연히 약하지. 되겠어? 그래서 A에서가 C에서가 크다 맞고요. 니은 위성이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6분의 2t니까 3분의 1t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2t니까 3분의 1t가 맞고. 자, 디귿. S1 대 S2가 2대 3이냐? S1 면적과 면적을 비교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하면 자, 도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야, 면적이. 자, 결국엔 뭐니? RV가 일정하다라고 했지만 이 면적은 뭐에 비례하기도 해? 시간에 비례하기도 해. 왜?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시간 동안 진행한 면적이 똑같다. 달리 말해서 시간과 면적은 뭐 한다? 비례한다. 오케이? 그럼 이게 6분의 1t라는 것은 한 바퀴 도는데 6분의 1의 그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 면적도 전체 타원 면적의 6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S1 대 S2. 요거 대 요거는 1대 2가 되죠. 2대 3이 아니라. 그죠? 1대 2가 돼야 돼. 1대 2. 왜냐면 6분의 1t, 6분의 2t. 면적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1대 2가 돼야 돼요. 자, 되게 틀렸죠? 조화의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자, 20번 한번 볼까? 33페이지 20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프로 나오죠? 문제 한번 읽어봐.
재밌는 문제네. 얘들아 보자. 해석을 좀 해야겠다. 그지? 그림은 질량이 라지 M인 행성 주위를 운동하는 위성 AB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는 A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네. 자, 얘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것으로 보아. 무슨 운동? 원운동. 그렇지. 얘는 가속도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보아. 무슨 운동? 타원 운동. 그렇지. 자, 그러면 A는 타원 운동에서 어떻게 정해질까? 얘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A는 가속도야. 얘는 장반경이고 되겠어? 얘는 가속도입니다. 자, 타원 궤도에선 가속도가 왜 저렇게 바뀔까? 그렇지. 여기가 뭐야? 가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고 중력이 가장 큰 곳은 근일점이겠지. 여기가 어디야? 근일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일점. 아, 쏘리. 가속도가 큰 게 위쪽이구나. 가속도가 크니까 이게 뭐야? 근일점. 가속도가 가장 약한 여기가 어디야? 원일점. 그리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니? 여기서는 궤도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거리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이 가속도는 일단 질량과는 무관하죠? 어차피 가속도를 구할 때 질량을 약분해서 구하잖아. 그지? 그럼 이 가속도는 뭐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중력은 어떻게 구해져? F는 R제곱분의 GMM인데 어차피 가속도를 구할 때는 M을 소거해서 구하니까 뭐야? R제곱분의 GM이다. 그럼 누가 상수다? 분자가 상수다. 그럼 가속도는 오로지 뭐에 반비례한다? 가속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이 가속도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다이렉트로 거리를 알 수 있다. 중심 전체로부터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럼 거리 적어봅시다. 중심 전체로부터 거리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의 기준이 하나 있을 거야. 자, A가 얼마래? R이래, R. 그지? 그럼 그걸 기준으로 A가 얼마다? R이다. 그럼 얘는 가속도가 몇 배가 됐어? 4분의 1배가 됐어. 그러면 2배 멀어진 거야. 되겠죠? 이렇게. 가속도가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어. 그럼 2배 가까워진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속도는 무엇에만 상관이 있어? 어차피 똑같은 중심 천체라면 뭐에만 관련이 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관계만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무려 4분의 1이 됐다는 것은 2배 멀어졌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4배가 됐다는 것은 2배 가까워졌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장반경을 물어봤으니까 장반경을 그러면 혹시 2R이라고 적으면 될까? 물론 문제에서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겠으나 이거 2R이라고 적으면 될까? 얘들아, 이거는 수학 문제겠지. 근일점의 거리 얼마? 2분의 R. 원일점의 거리 얼마? 2R. 그럼 장반지름은 뭐야? 그거의 절반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묻는다면 2R이라고 쓰면 틀리게 되겠지? 장반지름은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한 거에 나누기 2야. 그러면 2분의 5R에다가 나누기니까 4분의 5R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묻는다면 4분의 5R이 되겠지. 장반경이니까. 근일점의 거리가 2분의 R, 원일점의 거리가 2R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4분의 5R이 되겠다. 자, 마지막 기억을 한번 풀어보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주기를 식으로 표현해야겠지. 주기 어떻게 돼요? 주기 제곱은 뭐에 반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R 혹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여기 어디에도 또 뭐가 없어. 질량 같은 건 없죠. 그지? 보기에서 뭐 힘으로 보면 질량을 다시 곱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요거 구할 때는 뭐만 비교하면 돼? 얘만 비교하면 돼. 4분의 5가 맞나? 아무튼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제곱해서 뭐 해본다?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뭐 해본다? 제곱을 해보는 거야. 요거 양변에 루트 씌우면은 얘랑 뭐가 비례한다라는 거야? R의 루트값, R 세제곱의 루트값에 비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랑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표현해보면 뭐에 비례한다? 루트 R 세제곱이다. 그러면 요거 세제곱해서 루트 씌워봐. 세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하면 64분의 125. 좀 이상하네. 저번에 다른 반에서 풀 때 이렇게 안 나왔는데. 예쁜 숫자가 나왔었는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잠시만 기다려봐. 뭐라고? 그래? 알았어, 해보자. 미안해. 8인가 그러면 루트 씌우면 5 나오고 루트 5 이거라고? 그러면은 제에 비했을 때 요거 6에 있어? 아 있네. 오케이. 아 내가 숫자를 착각했나 보다. 맞아요. 그러면 더 예쁜 숫자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게 아니네. 자 아무튼 그럼 결론이 나오죠. 요거를 비교해보면 얘는 루트 R 세제곱이고 루트 R 세제곱 남아있으면은 요거 루트 씌우면 뭐가 돼? 8분의 5 루트 5가 되죠? 쟤는 8분의 5 루트 5 T0로 정해지겠다. 기억이. 얘도 구해놨고 얘도 구해놨네. 자 이제 보기를 읽어보자. 뭘 물어보는지.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8ma다.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여기 나와있는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2m 곱하기 뭐? 4a 하면 되니까 8ma 맞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니은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곳을 지날 때 원일점을 지날 때 행성으로부터 B까지 거리는 4r이다. 원일점 어디다? 2r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디귿 맞고요. 오케이?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케플러 법칙 뒤로 넘어가서 여기가 오히려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15, 16번 하고 끝낼게요. 15, 16번.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제. 질량 라지 M인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곳에서 인공위성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다음 문제 답하시오. 기억 1, 15번. 인공위성의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유라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었죠. 요거를 적용해줘야겠지. 자, 그럼 보면 지구 반지름에 이미 R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가 상공 AH 지점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H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 전체 높이를 뭐라고 한대? R이라고 한대요. 그지? 자,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U라고 했으니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U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R분의 GMM입니다. 그때 뭘 구하래? 역학적 에너지. 근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 이미 식으로 배웠죠? 얼마였어? 역학적 에너지 토탈 얼마였어? 마이너스 2R분의 GMM이었다. 아까 여기 있다. 이쯤에 썼던 공식 기억나죠? 그지? 자,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풀자. 시간이 없으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네. 자, 그럼 요게 요거니까 요건 얼마가 돼요? 2분의 1? 6가 되겠지. 요거 풀란 얘기야. 답은 1번이 되겠네.